1200년 전의 실화. 왜 고양이는 죽어야 했나? 당신의 집착을 베는 칼날, 남전 참묘.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중국 당나라 시대의 기록에 실제로 남아있는 서늘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선종의 황금기라 불리던 9세기 초 중국 안이성 지향산에 위치한 남전원이라는 사찰. 그곳에서 벌어진 이 파격적인 사건은 훗날 선종 최고의 교과서라 불리는 벽암록 제63칙과 무문관 제14칙에 남전 참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수천 년간 수행자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평화로운 사찰에서 스승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칼로 베어버린 사건. 이 잔혹한 기록의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선승이자 마조 도일의 제자인 남전 보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 말합니다. 살생을 금하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 그런데 왜 남전은 제자들 앞에서 고양이를 죽여야만 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수행이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집착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사건의 시작, 동당과 서당의 다툼. 어느 날 남전의 절에서 동쪽 방 수행자들과 서쪽 방 수행자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이 고양이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더 정성을 들였는지를 두고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을 것입니다. 누가 밥을 줄 것인지, 혹은 누가 더 고양이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남전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모인 수행자들이 정작 고양이 한 마리라는 대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른 채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믿었겠지만 남전이 보기에 그들은 고양이라는 이름과 소유권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수행이라는 허울 아래 숨겨진 인간의 소유욕과 분별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남전의 선택. 말할 수 없다면 베리라. 남전은 다투는 무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칼을 뽑았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 고양이를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고양이를 베어버리겠다.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살생을 금하라는 계율, 생명의 소중함, 스승의 광기 어린 눈빛, 수많은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은 정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불교 교리에서 적당한 문구를 찾거나 남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남전의 칼은 망설임 없이 내려쳐졌습니다. 고양이는 죽었고 남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닌 1200년 전 한 사찰에서 벌어진 실제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조주의 등장, 신발을 머리에 이다. 저녁 무렵 남전의 수제자이자 훗날 또 다른 위대한 선승이 되는 조주 종심이 돌아왔습니다. 남전은 낮에 있었던 일을 조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만약 너였다면 그때 어떻게 했겠느냐? 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 머리 위에 얹고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기괴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본 남전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신발을 머리에 이었는가? 조주의 행동은 기괴하지만 여기에는 평상심 시도와 맞닿아 있는 날카로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신발은 발에 신는 것이지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는 거꾸로 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양이를 두고 다투던 제자들, 살생이라는 틀에 갇혀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제자들, 그들은 모두 전도, 즉 본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형식과 논리에 사로잡힌 모습이 마치 신발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럽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주는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조주에게는 고양이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도 죽여야 한다는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남전이 던진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모든 분별을 끊어버리는 절대적인 자유로 응수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세 가지 교훈. 남전 참묘라는 이 서늘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름과 상징에 대한 집착을 끊어라. 제자들이 싸운 이유는 고향이라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소유권과 고향이라는 이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믿으며 붙잡고 있는 명예, 자존심, 옳고 그름 역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고향일 뿐입니다. 남전의 칼은 그 허상에 부여된 우리의 헛된 가치를 베라는 뜻입니다. 정답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남전이 한마디 해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침묵한 것은 틀릴까봐 두려워하며 머릿속으로 정답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본질을 놓치는 그 망설임이 결국 우리 내면의 생동감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습을 뒤집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라. 신발을 머리에 인 조주의 행동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자유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전 참묘는 12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불편하지만 강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각자의 고양이를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아끼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 그것이 설령 선한 의도일지라도 그 의도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둡니다. 남전의 칼은 고양이를 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가짜 수행의 성벽을 벤 것입니다. 평상심은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살생의 현장에서도 다툼의 한복판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퍼런 칼날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소중하다고 믿으며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고양이는 무엇입니까? 남전의 칼은 지금 당신의 무엇을 겨누고 있습니까?